자, 오늘 이제 도형의 방정식 처음 나가는 시간인데요. 이제 제일 처음에 두 점 사이 거리부터 시작하겠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는 데는 크게 현재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선에서. 수직선에 A라는 점이 임의의 점이 하나 있고 B라는 점이 임의의 점이 하나 있어. 좌표를 나타낼 때는 점을 쓰고 라지 A, 라지 B 이런 걸 쓰고 가로를 치고 그때 좌표를 쓰는 거지. 뭐 X1이면 X1, X2면 X2. 만약에 1이면 A라는 점의 좌표가 1이면 A 가로치고 1 이렇게 쓰는 표기 방법이었죠, 이게.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결국에 어떻게 구해? 선분 AB의 길이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X1, X2를 수직선상에 찍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크고 작은지 모르는 상태의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한다면 아무거나에서 아무거나를 빼죠. 그거의 절대값을 취하면 크기 관계없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된다. 받아들여지죠? 두 번째, 좌표 평면상. 즉, 수직선은 우리는 1차원이라고 부르는 세계예요.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하나의 숫자값만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 같은 경우는 2차원이라고 불리는 세계죠. 하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두 개의 좌표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친다면 물론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는 임의의 점을 주고요. x2, y2라는 임의의 점을 줘보겠습니다. 당연히 좌표 평면에서도 거리를 잴 때는 최단 거리로 재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와 같다. 그쵸?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얘를 어떻게 관찰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죠. 그때 우리가 A라는 점을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B라는 점도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점의 좌표는 X1, 이 점의 좌표는 X2인데 결국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태잖아. 즉 수직선 하나에서의 X좌표끼리의 차이만큼이 여기 길이가 되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절대값 x2-x1 또는 x1-x2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절대값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 관계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절대값 x2-x1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y축으로도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태가 되겠지? 그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절대값 y2-y1이 되는 거죠. 결국에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선분의 길이는 자, 여기 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다. 됐어요? 그래서 루트 원래대로라면 절대값 x2-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y1의 제곱이지만 우리는 논리상으로 절대값 a의 전체의 제곱과 A 제곱은 이미 같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지. 그냥 가로로 쓰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꼭 x2에서 x1을 뺐기 때문에 뒤에도 y2에서 y1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 순서를 지켜줘야 된다. 안 지켜도 상관없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x1 빼기 x2의 전체의 제곱이고 여기가 y2-y1의 전체의 제곱이 상관이 없어. 왜냐면 실제로 얘랑 x1-x2의 전체의 제곱은 그냥 완벽하게 같아. 아예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즉 어느 거에서 어느 것을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할 때 미지수의 앞에 부호를 양수로 만들 수 있는 아이를 그 순서로 빼는 것이 편리하다는 얘기야.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문자 앞에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순서로 빼서 전체 제곱을 하는 것을
바로바로 생각하는 게 연산상에서 편리하다야. 꼭 지킬 필요가 없어. 순서 X, Y 순서 이해했어? 그 정도. 뭐 여기서는 사실 두 점 사이 거리 파트에서는 더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뒤쪽에 문제풀이 들어가 볼 거고요. 물론 뒤쪽에 중선 정리 한 번 더 설명해야 되죠. 근데 보통 문제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개념화에서 설명하지 않고 문제 풀어주면서 어차피 개념화가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야, 이거 이 두 점 사이 거리 필수형은 안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이건 정말 너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이 중에 그래도 요것 정도는 풀어줘 볼까 싶은 것만 조금 풀어줘 볼게요. 자, 필수 3번 봐봐. 필수 3번. 사실 이런 것도 왜 풀어줘야 되나 뭐 이런 거는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왜 풀어주는 거냐면 필수 3번에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A라는 점이 주어졌어. 1,3이라고. B라는 점이 주어졌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C라는 점이 주어졌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진 거야. 자, 얘가 어떤 삼각형을 물어보면 당연히 세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지 않냐? 근데 변의 길이를 구해도 되고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도 돼. 근데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게 사실 더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분 A, B의 제곱을 그냥 구해버려. 그럼 그냥 직관적으로 봐. 2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4. 6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36이죠. 40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차이라는 개념이죠. 사실 떨어진 거리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차가 아니고 차이가 나느냐지. 절대값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선분 BC의 제곱이에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보면 돼요. 4고요. 4예요. 8이죠. CA 제곱입니다. 4 차이 나니까 16. 4 차이 나니까 16. 32인가요? 그쵸? 얘네들 더하면 얘가 되지 않아? 무슨 삼각형이란 얘기야? 직각삼각형이지? 근데 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빗변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어. 얘가 빗변인 거 보여? 그치? 그러면 각 C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변의 길이로 말해도 돼요. C를 말해도 돼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C가 90도인 게 알게 되는 거지. 선분 BC가 빗변인 것도 맞고요. 됐어?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추가적인 설명 좀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다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C가 길이야. 스몰 C가. 스몰 C라는 길이가 빗변의 길이인 직각삼각형이 됐었지? 자,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작아. 무슨 삼각형이야? 알 수 없어. 왜 알 수 없는 거야? C가 가장 긴 변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돼. C가 만약에 가장 긴 변이라면 얘는 예각삼각형이게 맞아. 왜냐면 가장 큰 각 C가 예각이기 때문이야. 이해가? 자, C제곱이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어.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각 C가 둔각인 둔각삼각형이 됐었지. 또는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등 내가 알 수 있는 가장 자세한 삼각형의 명칭을 말하는 거야. 알 수 있는 가장 자세한이야. 됐어? 예각, 둔각, 어디가 가장 긴 변인지, 어디가 빗변인지, 어디가 90도인지, 어디가 둔각인지까지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자세한 삼각형의 명칭을 말하는 거야. 특히 서술형에서는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물론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서술형에서는 진짜 명확하게 지정해줘야 되고 객관식은 보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자세한 거 고르면 되는 거야. 이해하죠? 요거 하나 한번 정리해줘 봤고요. 오케이. 필수 뒷장. 필수 4번에
제곱의 합의 최소값 묻는 문제 있잖아. 이거 다 무조건 중점이다. 이게 원래 두 점에서 봐봐. 이게 이제 조건이 좀 갈려. 무슨 얘기냐면 그 유형 하나 정리해주면 A점이 주어졌고 B점이 주어졌고 P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P점이 임의의 점이야. 어디든 있을 수 있어. 그때 선분 AP의 제곱과 선분 BP의 제곱에 얘 값이 최소가 될 때 P점의 좌표는 선분 AB의 중점이야. 무조건. 물론 제곱의 합이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 그냥 식을 만들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모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이거나 산기이거나 코시이거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학기 내용 한정에서는 어차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일 수밖에 없어. 또는 실수 조건의 최대 최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얘를 A, B로 나서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어지게 돼서 걔를 정리하면 최소값이 나오는 건데 걔가 항상 중점이 만들어져. 이건 항상이야. 이건 당연한 얘기라서 뭐 특징은 없는데 이거에 추가적으로 이해할 게 뭐가 있냐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임의의 점이 있는데 얘를 세 개를 제곱해서 더한 거야. 제곱의 합. 얘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는 뭐과 같아? 얘는 무게중심이야. 이건 항상 그래. 항상. 그래서 두 점의 평균, 세 점의 평균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편한 거예요. 실제로 연산해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무게중심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얘는 직선의 거리를 묻는 거야. 그냥 길이 두 개를 더해.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대칭이동 따위를 한 최소값을 묻는 거야. 직선의 거리. 근데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것은 다 식을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실수의 성질을 통한 최소값을 구하게 된다는 기본적인 해석을 갖고 있는데 두 점짜리 최소값은 개념상엔 있지만 실제 문제화되진 않고요. 세 점짜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묻는 것은 무게중심이라는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어. 일반화시켜서도 증명이 가능한데 얘가 식으로 표현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구하는 편이에요. 사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서술형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다. 자, 필수 5번이에요. 파포스 정리. 중선 정리는 꼭 아셔야 되는 정리 중에 하나죠. 필수 5번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바로 제목을 쓰고 합시다. 파포스 정리. 자, 파포스 정리는 중선 정리라고 불리는 정리예요. 암기해야 되는 정리 중에 하나고요. 보세요. 결론부터 확인합시다. 어떤 우리가 삼각형이 하나 있는 거야. 임의의 삼각형이에요. 임의의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고요. 자, 중선 정리.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정리였다면 파포스 정리, 중선 정리는 중선이 있는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길이에 관한 정리예요. 길이에 관한 정리. 그럼 여기 A라는 꼭지점에서 물론 다른 쪽에 다 중선이 거져 있어도 다 가능합니다. BC라는 중점에 중선을 근다면 중선 정리라는 파포스 정리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개념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얘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평행이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문제 풀다 꼬이잖아? 다 좌표평면을 끌고 들어오면 돼. 실생활 활용 문제 기타 등등 다 있을 거 아니야. 꼬여 문제 그럼 다 좌표평면을 끌고 들어오면 돼. 무슨 얘기냐면 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끌고 들어오냐면 평행이동을 해서 끌고 들어오는 거야. 평행이동을 해서 끌고 들어온다는 개념은 평행이동을 하거나 회전이동을 하면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위치만 바뀌는 거야. 그게 평행이동, 회전이동의 정의야. 이해해? 모양과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위치만 바꾸는 것이야. 그럼 나는 얘는 길이에 대한 정리였잖아.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 삼각형이 뭐 옆으로 삐뚤어져 있었건 뭐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나를 얘를 적절하게 평행 이동하면 이 M이라는 중점을 좌표 평면상에 0,0으로 끌어올 수 있지 않니? 크기와 모양은 변하지 않고 0,0으로 옮겨와도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됐어? 그럼 A라는 점도 임의의 점이고 B라는 점도 임의의 점이고 C라는 점도 임의의 점일 때 A라는 점의 좌표는 스몰 a, B, C라는 점의 좌표는 얘가 0,0으로 끌고 왔으니까 스몰 c, 0이라고 놓는다면 B라는 점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c,0에 와 있다라는 얘기야. 그때 최종적인 공식은 이런 거였죠. 보세요. 색깔로 외울게요. 주황색의 제곱 더하기 주황색의 제곱은 양쪽의 제곱은 중선의 제곱 더하기 요 반쪽짜리 있지? BM이어도 되고요. CM이어도 상관없습니다. BM이어도 되고 CM이어도 상관없어요.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이 파란색의 제곱과 이 파란색의 제곱을 더한 것의 2배와 같다라는 정리가 중선 정리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증명을 해볼 건데 식은 이걸 증명할 거야. AB의 제곱과 더하기 AC의 제곱을 더한 것은 같다. AM의 제곱과 BM의 제곱에 더한 것의 몇 배와 같다라는 증명이야? 2배와 같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야. 그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 주황색 AB의 제곱입니다. AB의 제곱이야. 그럼 A 플러스 스몰 c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AC의 제곱입니다. A 마이너스 C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겠죠. 됐어? 얘 싹 다 정리해보면 2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남아요. 왜 여기서 플러스 2AC 여기서 마이너스 2AC 사라져버리잖아.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가 남았다고. 오른쪽. 자, 얘 AM의 제곱, AM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BM의 제곱, C제곱입니다. 걔 2배와 같다. 실제로 같죠.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정리는 항상 성립하는 정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중선 정리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고요. 중선 정리를 활용할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건데, 자, 심화 문제에서 어느 쪽에서 섞이는 문제가 있냐면 특히 원방이랑 같이 섞이는 문제 중에 파포스 정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원밖에 임의의 점 A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이 AB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원 위를 돌아다니는 P라는 임의의 점이 있네. 그때 최종적인 질문이 이거야.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AP라는 점 여기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렇게 있겠죠? 근데 결국에 최종적인 질문이 얘 길이의 제곱과 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묻는다고. 얘네 둘을 더한 값은 AB의 중점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의 몇 배와 같기 때문에 2배와 같기 때문에 자, 이미 AB점은 정해진 점이니까 AM의 길이는 이미 결정돼 있어. 변하지 않아. 그러면 PM의 길이가 최대일 때가 얘가 전체 최대값일 거고 PM의 길이가 최소일 때가 전체 최소값이 된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고 빡 걷을 때 중점에 이렇게 딱 걷을 때 원의 중심에 여기까지 거리에서 R 더한 것 이 최대일 때의 P점의 위치 R 뺄 때 이 위치가 최소일 때의 P의 위치이자 값이에요. 그쵸?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여서 파포스 정리는 그냥 기초야. 기초. 파포스 정리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은 무게중심 관련된 데는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왜?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것과 섞인다라고 생각해야지 나는 파포스 정리를 알았어는 뭐 의미가 없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았는데 뭐 어쩌라고. 그거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것만 다이렉트로 그거 하나만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서
제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파포스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다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앞서 보면 제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을 거라는 의심을 했었잖아. 그 중에 파포스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야. 제곱의 합에서. 그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해석하고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심화 6번이고요. 얘는 다뤄줘 볼게요. 자취의 방정식 내용이라서. 자, 여기서 하나 또 정리해 볼까요?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원의 자취의 방정식처럼 그 점이 참이 되는 식을 찾는 거가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얘가. 그래서 아마 내가 예전에 개념 설명할 때도 열심히 설명했겠지만 결국에 자체 방정식은 이 두 가지만 남는다고 그랬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 구하고자 하는 점을 p, x, y로 놓지 않냐? 두 번째 뭐해? 참인식을 찾는 거야. 그 참인식이 자체 방정식이라고. 거기 있는 그 점들이 다 참인 어떤 식이 하나 있을 거잖아. 그거를 우리는 그 점이 참이 되는 자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여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p, x, y로 놓고 걔가 참인식을 찾아버리면 그게 끝인 거야, 사실은. 자, 근데 얘는 기하적인 의미로서 해석해서 그 점의 자취의 식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에 주어진 참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자체 방정식을, 참인식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혼용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이쪽으로만 구한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편리한 정도는 다 달라. 둘 다 보일 수 있어야 돼. 특히 도형에서의 관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심화 6번이었어요. 필수 6번. 자, A라는 점 정점으로 주어졌어요. 2,-3. B라는 점이 주어지네요. 마이너스 2,5. 자, 선분 AP, PA하고 선분 PB가 같게 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체 방정식인 거 아니야? 이해해? 자, 물론 얘를 대수적으로 가면 이렇게 해야지. 내가 P가 궁금하잖아. Px, y라고 놔. 이게 참인 거 아니냐, 그럼? P는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점들만인 거잖아. PA식 세워. 얘네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제곱해도 같다는 얘기 아니야? 길이가 같으니까 길이의 제곱도 같을 거잖아. 그럼 루트가 사라지겠지? 계산. x-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3의 전체의 제곱 p의 제곱은 같습니다. x+2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5의 전체의 제곱인 거야.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다 날라가고 x항, 마사 x, 뿔사 x 됐어? 1로 넘어가자. 그럼 8x 되나요? 마시 y 여기 뿔6 y죠? 자, 1로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16y 되겠죠? 상수 13, 상수 29, 1로 넘어오고 있었죠, 우리가? 넘어오면 플러스 16 되겠네요. 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x-2y 플러스 2 이퀄 0이 되겠다.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죠.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는 걸 좌표 평면에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A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은 당연히 얘네들의 중점도 하나 있어요. 거리 같지 않니? 근데 우리가 이거는 중2 때 배우는 것 같은데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만들면 여기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잖아. 그 점을 P라고 놓는다면 P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 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기 때문에 PA와 PB가 같을 수밖에 없지.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이 자취를 나타내겠지. 그래서 얘를 뒤쪽에 직방하고
내분, 외분을 배웠잖아, 너희는. 배웠다라고 치면 중점 구하죠?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중점 구하고 A, B의 기울기의 역수의 마이너스, 즉 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기울기를 갖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도 답이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대수적으로 참인식을 찾아내는 과정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의미상은 기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기하적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림상에서 확인하는 것, 즉 우리가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 자체가 그냥 다 도형이야. 도형, 그림을 봐야 되는데 얘를 대수적으로 함몰돼 버리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나 거기서 예외되는 것, 제껴져야 되는 것들이 식상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 그림 그리는 게 무조건 우선인 거야.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됐죠?